먼저 이 회계 업무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계 업무에는 크게 결의서 작성, 추경, 예산, 결산보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결의서 작성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서 작성은 간단하게 기관의 그 통장에 찍힌 실제 수입 지출 거래 내역을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업무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장 내역과 다르게 결의서를 처리하면은 회계를 잘못 처리하게 돼서 회계 규칙을 위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결의서 작성에 대한 기한은 뭐 회계 규칙이나 이런 법적인 회계 규칙상에 정해진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게 업무적으로 매월 작성하는 게 당시의 거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권고드리고요. 만약에 좀 밀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좀 결산보고 전까지라도 작성을 하셔야 결산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의서는 공단이나 희망임이 아니라 지금 뭐 인력신고나 이런 거 기반이 되는 W4C에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보고입니다. 추경보고란 예산보다 더 많이 썼거나 아니면 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것에 말하는데요. 이 추경보고를 안 하면은 결산보고 할 때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한 것으로 이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결산이 보통 반려가 됩니다. 근데 만약 지금까지 뭐 추경보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결산보고 승인 문제없이 났다. 그러면 해당 주무관 분이 이제 아마 회계를 잘 모르시는 상황일 거예요. 보통은 추경을 안 하면 이 마이너스 표시가 다 뜨기 때문에 결산이 보통 반려가 됩니다. 추경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회계 규칙상에 정확하게 표기된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결의서와 마찬가지로. 다만 이제 아무래도 해가 지나고 추경을 하게 되면은 시군구에서 작년도 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오래 올라오니까 그냥 바로 반려 처리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기한은 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반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래도 연말까지는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혹시 보고 이미 끝나고 연도가 바뀌었는데 내가 결의서를 막 12월 결의서를 막 1월에 작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할 게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주무관 분에게 좀 이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잘 얘기하면은 결산 전이라도 이 추경 보고를 할 수 있고 완료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 추경은 결국 연말에 한 번 혹은 결산 전에만 한 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지케어 재무회계 서비스로도 자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막 연초에 바로 추경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연말에 딱 그 추경이 다 플러스 됐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주에 계속 할 필요가 없고 괜히 중간중간에 했다가 반려라도 나면은 부서 보고하러 연락 오고 계속 보완하고 이러느라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연말에 딱 한 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추경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예산보고, 결산보고 업무는 추경과 동일하게 W4C에 기반을 작성하고 희망임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인력 신고도 W4C 기반으로 작성하고 희망임 보고하듯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산보고입니다. 예산보고는 기간 개설하고 좀 14일 이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보다 더 가깝게 살갑게 느껴지는 업무인데요. 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산정을 해서 계획을 해서 좀 보고를 하는 업무입니다. 예산 보고를 안 하면은 이게 추경과 달리 회계 규칙상 이 행정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이 되는 업무고요. 예산 보고는 회계 규칙에 정확히 기한이 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좀 해석하면은 12월 26일까지 보통 보고해야 되고요. 이게 승인이 아니라 헷갈리는 게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26일까지 하면 된다는 점 알고 가시면 되고 저희 이지케어도 예산 보고를 진행해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승인은 26일까지 받는 게 아니라 보고만 26일까지 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보완해야 될 예산 보고하고 보완할 게 있다면 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어차피 또 보완하면 되니까 어쨌든 26일까지 딱 시군구 보고가 완료만 돼 있으면 돼요. 이게 때때로 이 센터님도 잘 경험했지만 이게 법이나 규칙이 있더라도 그 지역의 시군구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에 따라서 26일이 아니라 27일까지 받아주는 것도 있고 반대로 26일이 아니라 훨씬 일찍 보고하라는 지역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경기도 용인 쪽 요 인근이 다 일찍 보고를 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보고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은 예산 보고 시즌이 되면 희망임이 아무래도 과부하돼서 오류가 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 그 보고 전에 한번
제대로 예산서가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20일경에 보고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 보고는 이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에 작성된 결의서를 기반으로 예산 대비 얼마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예산 집행 실적을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 예산을 보고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보고해야 하는지 좀 이 결산 보고를 생각하면 이해하실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결산은 전년도의 내역을 보고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한을 보시면 좀 이해됩니다. 이게 기한을 보시면 회계 규칙상 결산은 3월 말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3월에는 24년 결의서를 보고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역시 아까 예산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따라서 기한을 좀 앞당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공문이 날라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 기억으로도 아마 이게 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보고 시기가 되면 결산서가 잘못 생성되거나 빈값서로 생성되는 등의 오류가 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유의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희망임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결산서가 아예 잘못된 내용으로 생성되거나 아니면 생성은 완료됐는데 빈값으로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면 되고 이 정도까지가 큰 틀에서 찾아본 회계 업무 일정이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1시간, 2시간으로도 부족한 업무이기 때문에 각각 어떤 업무 일정이 있는지 좀 찾아봤고요.